이번 연도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좋아지기 전부터 아마 2차전지 소재 쪽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지식정보입니다. 네. 네오님 그 최근에 FOMC가 좀 끝나고 네네. 그 반등하고 네네. 그리고 증시가 네네. 그래도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3,000포인트 돌파 전망도 있는데 네네네. 네오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한 2,900, 뭐 800 요까지 가능하신가요? 물어보시길래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3,000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PI 지수, 그다음에 국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CPI 지수가 지금 소폭 다시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게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65달러에서 55달러 사이가 돼야 좀 의미 있게 CPI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금 8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제 유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가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뭐 6월에 될 거다, 7월에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대로 이번 연도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저는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출렁이는 건가요? 계속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빠진다면은 조금의 조정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그렇게 많이 출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또 돌리겠죠. 금리 인하 또 될 거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이네요. 지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쪽으로 굉장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MS도 계속 잘 가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오님께서 지금 주목하는 섹터나 주식이 네네. 있다면 뭘까요? 뭐 제가 주목하는 섹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들었지만 2차 전지, 소재 특히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돈이 흐르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랑 반도체 쪽입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쪽.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맞아요. 오르기 시작할 거다. 특히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2차 전지는 요즘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네네네네. 분위기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도 2024년도에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전해액 부분. 그래서 엔캠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5년부터 쇼티지가 발생하는 전구체. 네, 전구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액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에코프롬 어티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에코프롬 어티 물량이 또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겨있던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또 조정 구간이 아마 또 생길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액하고 전구체를 좀 정리해서 네네. 아까 2차전지 소재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소재가 전액과 네네네. 전구체를 소재죠. 예, 예. 이쪽을 네네네. 그러니까 양극재 말고 네네. 양극재는 안 돼요. 양극재는 아직 힘든 게 뭐냐면 음, 레깅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깅 효과, 레깅 효과죠. 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음, 그런 흐름들이 아마 이번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좀 지나야 하반기쯤을 좀 좋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양극재 업체들이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죠. LNF 뭐 13조 계약 또 터지고 뭐 에코프로 쪽도 또 계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맞아요.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직접 공장을 만든다라는 건 또 그만큼 양극재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하반기 좀 가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전액하고 전구체는 네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면 네네. 더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경쟁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구간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누가 먼저 증설하느냐, 그다음에 누가 먼저 돈을 빨리빨리 수급을 하느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엔캠이 그 부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움직였고 미국 시장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액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점핑이 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025년에 쇼티지 구간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지분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단지에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 중국 업체랑 조인을 했던 그 양극재 업체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어느 기업들이 과연 두각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전구체 쪽의 대장주는 에코프로버티. 그렇죠. 에코프로머티죠. 그쪽으로 좀 보면 좋겠고 네네. 크게 조정이 나온다. 조정을 네네. 충분히 받았다 싶으면 들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에코프로머티가 충분히 조정을 보이면 들어가봐도 좋죠. 그 삼성 SDI가 네네네. 미국의 단독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걸 봤을 때 네네. 저는 조금 센세이션했다는 게 원래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보수적이었죠. 근데 또 단독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네네. 뭐 저희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2027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또 맞아요. 몰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지껏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술력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3사가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산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율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압도적으로 수율을 잘 잡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입니다. SK온이 이제 삼성 SDI보다 규모는 더 큰데요. 수율 잡는 게 좀 문제가 좀 3사 중에는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율을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 삼성 SDI가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거의 합작으로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삼성 SDI도 어느 정도 공급처를 자기네들이 구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급처가 없는데 미리 만들어서 쟁여둔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사를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거는 네네네. 뭐 지금은 시장이 좀 이렇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진짜 좀 전기차 요즘 안 팔린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그 테슬라도 주가가 네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 손절하시는 분들도 좀 네네네. 생기는 것 같고 괜찮을까요? 전기차 앞으로 업황이요? 이번 연주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조금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슈를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벤처기업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안 좋아서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테슬라 마진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어느 정도냐면 현대 기아차보다 마진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FSD 상품을 많이 못 팔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 FSD 자율주행 이 상품을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팔아야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FSD 지금 가격이 한 번에 살려면 우리나라 돈은 한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월로 구독 경제로 가면은 26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비싸네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어저께 미증시에서 한 5, 6% 정도 오르다가 미증시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무료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테슬라 자동차를 하는데 FSD에 대해서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FSD가 아직은 이제 레벨 2 정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레벨 5까지 올리려면 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의 큰 장점은 방대한 데이터량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팔아온 자동차 숫자를 생각한다면 아직 뭐 비아디도 따라오지는 못하니까요. 네,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FSD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FSD가 지금 테슬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은 좀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범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처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테슬라의 FSD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말이 되는 게 테슬라의 이제 충전 규격이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엔 같이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테슬라 쪽의 충전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좀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FSD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그 주 경쟁자는 중국차랑 네네. 현대기아차 네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제 지금 강력한 경쟁자는 비아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비아디도 지금 경쟁 엄청나게 피 터지게 하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17% 정도 내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매출액이 줄었어요. 이제 성장률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좀 위기감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마진을 못 남기는 지금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럼 결국엔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조금씩 판매하는 회사들은 망해 나가는 거고 진짜 많이 팔고 내가 이문을 못 남겨도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남는 거고요. 네. 결국 테슬라랑 BYD 뭐
현대기아차 그렇죠. 정도 큰 회사들만 이제 남게 남는 되는 경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그 회사들의 마진율이 다시 높아지게 될 거고요. 반도체처럼. 네네, 반도체처럼 아. 치킨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우선 좀 주가가 올라가야 네네. 좀 뭔가 전기차 시장이 회복된다는 게 보여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네.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봐야 되는 건 맞나요? 어차피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뜻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경쟁이 치열하면서 가격은 낮아진다.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 많아질 거고요. 이제 굳이 테슬라가 좋아지기 전부터 아마 2차 전지 소재 쪽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소재부터 이제 배터리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도 먼저 움직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아, 좋은데 그 네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네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꼭 테슬라가 잘 되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네네네.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많이 팔고 네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거기에 납품을 어차피 소재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어.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17%를 내렸단 말이에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가격을요. 네. 걔네 모토가 내연기관차 타도예요. 아, 그래요? 네, 휘발유차를 몰아내고 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이야. 대체를 하자. 그렇군요. 우리가 그거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가만히 있겠나요? 그만큼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가 경쟁력 그리고 기술 개발, 소재 개발을 통해서 경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네오님의 투자 네. 스타일은 이런 시기에 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뭐 전액이나 뭐 전구체나 네네. 아니면 뭐 양극재나 네네.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네.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들어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네네. 좀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신가요? 저는 조정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 제가 저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고, 이게 이만큼 떨어졌고 알맞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음. 왜냐면 주가를 그렇게 잘 안다면은 제가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돼 있었겠죠. 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잠깐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조정기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